읽어준 남자입니다. 11월 10일 오늘의 콘텐츠는 여드름약 부작용입니다. 오늘은 먹는 여드름약 그리고 바르는 여드름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약들의 부작용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피부에 뭔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드름 약 부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알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약 이런 것들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몸에 안 맞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몸에 안 맞는 성분이 있어요. 식물성 추출물도 그렇고 아니면 되게 부드러운 성분일지라도 몸에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처럼 약도 오죽하겠어요? 약도 부작용이 있겠죠. 지금부터 여드름 약들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하 살리실산입니다. 살리실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하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요거는 이제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인데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녹여줄 수 있다는 거죠. 기름을 녹여줌으로써 이제 피지를 컨트롤해주고 각질을 컨트롤해주고 동시에 아스피린의 역할을 합니다. 항염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드름을 기본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장벽이 되게 얇고 각질이 되게 얇은 피부에 그리고 굳이 각질 제거가 필요 없는 피부에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한데 대체로 유발되는 게 각질이 과하게 탈락된다던가 근데 그냥 각질이 과하게 탈락된다는 거는 별 큰 문제가 안 되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각질이 탈락 그러니까 벗겨지면서 따가움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워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붉어지는 자극으로 인해서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염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자극이 있으니까 그로 인한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바하 사용하실 때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벤조일 퍼옥사이드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과산화 벤조일이죠. 과산화 벤조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드름의 주 원인이 되는 피아크네스균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여드름균 같은 경우에는 산소에 되게 민감한데요. 과산화 벤조일, 그러니까 과산화시켜다 하는 거죠. 산소를 여드름균한테 집어넣어서 선물이야 하면서 산소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여드름균은 선물이 아니라 독약을 받게 되는 거죠.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균이 근본적으로 케어가 되고 그래서 여드름이 점점 사라지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능력인데요. 이 과산화 벤조일은 근데 부작용도 심해요. 바하보다 더 심한데요.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부작용은 각질 탈락, 그러니까 각질이 제거짐과 동시에 피부가 되게 빨개집니다. 빨갛게 발진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피부가 되게 따끔거려요. 매우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바하의 따끔거림과는 차원이 달라요. 심지어 열이 나면서 따끔거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부작용 수준이 매우 심각해서 내가 이 제품을 괜히 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작용이 처음엔 심각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을 써보시고 만약에 그 부작용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타는 듯한 자결감이 계속된다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서 복무할 시절 그냥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여드름을 제거해 준다니까 피부가 따가워지던 말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참았어요. 참으면서 한 달을 버텼는데 그때부터 이제 피부가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딱지가 생기던가 이런 식으로 좀 심각한 접촉성 피부염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바하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국소 부위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국소 부위가 뭐냐면 일정한 부위에 스팟으로 딱 발라주시는 거예요. 연고 바르듯. 그리고 이렇게 바르실 때는 스팟으로 딱 바르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물론 문질러서 흡수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바르고 그리고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바르고 나서 한 15분 뒤에 완전히 말린 후에는 촉촉한 모이스처라이저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아다팔렌입니다. 사실 이 아다팔렌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트레티노인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트레티노인 같은 경우는 비타민 A의 유도체입니다. 네, 레티놀 잘 아시죠? 그 레티놀 위에 있는 성분이 이 트레티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티놀 아래에 있는 성분이 레티닐 팔미테이트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 트레티노인은 레티놀보다 자극이 셉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레티놀은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름 개선에 가져다 준다. 하지만 아주 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트레티노인도 동일합니다. 아주 큰 자극을 피부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레티노인을 사용하실 때는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티땡 A 제품, 이런 제품이 트레티노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트레티노인을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적은 농도로 처음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0.01이 됐건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매우 적은 농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농도를 조금씩 올려주시는 게 좋은데, 얘의 부작용 중에 가장 심한 게 뭐냐면 각질이 매우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거의 박피가 돼요. 박피가 돼서 뭔가 새살이 돋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피부가 되게 화끈화끈하고 붉어집니다. 이 녀석도. 그리고 수포 같은 여드름들이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워낙 피부가 민감해지다 보니까. 그런 수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되면 접촉성 피부염 현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안타까운 게 이 트레티노인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좁쌀 여드름에 되게 드라마틱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벤조일 페옥사이드랑 같이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 벤조일 페옥사이드와 트레티노인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성분 작용들이 줄어들게 돼서 여드름에 결국에 효과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성분이 아다팔렌이에요. 요 아다팔렌은 트레티노인과는 구조나 작용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대신 새로 나온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조된 약물. 그렇기 때문에 벤조일 페옥사이드랑 같이 병용이 가능합니다. 병행 사용이 가능해요. 좁쌀 여드름을 케어하면서 아다팔렌으로,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일반성 여드름을 이제 벤조일 페옥사이드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다팔렌과 벤조일 페옥사이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조합이라는 것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아다팔렌이 각질 제거 효과도 있다 보니까 각질을 제거하고 나서 벤조일 페옥사이드를 침투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여드름균을 제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근데 아다팔렌도 똑같이 트레티노인처럼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비슷합니다. 얘는. 자, 그리고 항생제인데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먹는 항생제가 있고 바르는 항생제가 있어요. 항생제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내성이 유발된다는 건데, 이 내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생제를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3주일이고 계속 먹으면 그 병균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병균이 이 항생제가 적당히 들어올 때 죽다가 계속 먹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항생제에 대해서. 얘랑 싸워볼 만한데 항생제 너 나랑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해서 항생제를 만약에 이겨버리게 되면 내성이 유발돼서 더 이상 항생제가 그 질병에 듣지 않게 됩니다. 그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생제를 먹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는 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모낭염에 바르는 뮤피로신계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 첨부사항을 보면 10일 안으로, 그러니까 10일 안으로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항생제 내성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내성 위험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벤조일 페옥사이드보다 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낭염 치료할 때도 항생제 사용을 되게 조심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 사실 이거는 먹는 약이에요. 여드름 먹는 약인데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어 드릴 부분은 이제 여드름 연고가 관련된 부작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 제가 이 먹는 여드름 약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먹는 여드름 약 같은 경우에는 이소트레티노인, 그러니까 이 바르는 스티땡 A 트레티노인을 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먹으면서 피지선을 거의 말려버리는 겁니다. 피지선을 아기때로 되돌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피지선이 매우 축소가 돼서 피지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단점은 입술,
그리고 피지가 좀 부족한 목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다 말라버려서 피부가 매우 매우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트러블, 장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눈이 따갑고 눈 건조 현상이 발생하거나 임산부가 섭취했을 때는 기형아가 유발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경우 임산부 그리고 수유부는 절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번 먹는 여드름약 편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여드름약을 한꺼번에 병행을 할 수 있을까인데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봐드렸던 살리실산, 벤조일 페옥사이드 두 가지 조합은 참 괜찮아요. 바하를 바르고 벤조일 페옥사이드를 바르면 바하로 각질을 제거하고 나서 벤조일 페옥사이드로 살균을 해주는 그런 성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다팔렌까지 같이 쓰게 되면 이 세 가지를 같이 쓰게 되면 그 자극이 너무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권해드리고 싶고, 사용하게 된다면 뭐 바하랑 벤조일 페옥사이드 혹은 벤조일 페옥사이드와 아다팔렌이나 트레티노인을 병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드름약 사용하실 때는 항상 격일로 사용을 하세요. 바하도 3일에 한 번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하시고 벤조일 페옥사이드도 3일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병행하실 때는 이 아다팔렌이나 트레티노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병행을 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 그 방법을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뭐 격일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하루는 바하, 하루는 벤조일 페옥사이드, 하루는 아다팔렌 혹은 트레티노인, 그리고 하루는 먹는 항생제,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해주셔도 된다는 점. 대신 매일매일 그 제품들을 같이 쓰게 되면 워낙 각질이 제거가 많이 되고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고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그런 것들은 항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은 항상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이런 이제 벤조일 페옥사이드나 바하, 아다팔렌, 트레티노인, 항생제,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거를 복용하고 싶거나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약사분이나 의사분의 처방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바하 살리실산 2%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사님과 상담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벤조일 페옥사이드도 그래요. 처음에는 2.5%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다팔렌, 트레티노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처방을 받으시고 그리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랑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도 피부과 의사님의 처방이 필요하니까 상담을 제대로 받으시고 내 피부에 어떤 처방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리셔서 여드름을 위한 루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쪽에 오른쪽 밑에 보이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